안녕하세요. 요 한 2, 3일간 사이에 100개월 할부 100호 100개월 할부로 50호 주문도 이제 어제 들어왔고 2, 3일 사이에 약 5천만 원 정도가 예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 금액으로는 총액 5억, 기간으로는 10월 말까지만 주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전화 오신 분이 자기 지인들, 가족들, 친척들을 한테 백호 하나씩 권하고 싶은데 이제 그분은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제가 기본적인 생활비와 재료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100개월 할부 이 백호를 주문을 받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된 그림값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후원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자면 이거는 100배 적금이 되는 건데 10년 후에 이 100호 800만 원짜리가 이제 8억이 된다면은 100호 그러니까 100배 적금이 되는 거고 저는 담보대출 은행 담보대출 그림 미술품 담보대출을 내년부터 할 거고 제가 여기저기 총 4군데를 세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미술품을 보관할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고 미술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벌써 투자를 해놓고 거기다 월세가 나가요. 제가 공간 때문에 총 월세가 한 240 정도 나가요. 거기 안 써도 왜 기본 뭐 수도세 이런 거 나가잖아요. 기본 전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40 정도 나가고 한 달에 재료비를 한 적게 잡아도 500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생활비 뭐 등등등 해서 이게 이제 100개월 할부를 그 정도 하면은 그 5억 정도 하면은 매달 500만 원이 더 확보가 되니까 기존 주문된 거 하고 그거하고 해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몇 년간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이제 주문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이게 장사가 아닌데 저번에 그러니까 본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초 재료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기초 베이스 캠프잖아요. 일종의 베이스 캠프 지금 아직 등산 올라가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베이스 캠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 베이스 캠프 설치하는 거를 상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저번에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캔버스 세워놓을 공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공간 마련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상업적 화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작업실이 없어가지고 작업실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요 그래서 어쨌건 그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만난 분이에요. 기존에 알던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를 이제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아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꼭 권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100호 하나씩이라도 다 사게 하고 싶은데 자기 주변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 작가가 성장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돈만 매달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안전장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그림을 파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전에 그 판교에서 왜 목장하려고 땅을 2, 30원 평당 2, 30원에 샀다가 1,550배 오른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완전히 본 게임 전에 이게 그 정도의 투자다. 그러니까 거의 1000배 투자다라는 그 정도의 일단 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얼마가 됐든 후원한 사람들은 최소 연이율 24% 이상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줬다. 그 적립된 원금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가져간 게 연이율 24%고 기본적으로는 2배씩 가져갔다. 원금의 그 현금만. 그렇게 고 작가가 하고 있고,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에서예요. 고마운 분이기 때문이고, 또는 매달 5만 원, 8만 원, 10만 원 집어넣는 것이 중단되거나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자기 누나가 곧 결혼한다. 그다음에 자기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 뭐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자기 아들, 딸한테 돈이 들어가게 됐다.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형편의 저를 도와준 분한테 어떻게 원금만 줍니까? 2배 정도는 드려야죠. 뭐 그런 생각인 겁니다. 자, 그 사례를 얘기해주고,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계약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는 최소만 써주겠다. 즉 매달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원금을 찾아가려고 할 때는 내가 최소한 연이율 24% 이자를 써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주는 최소한은 써주겠다는 거예요. 최대치 2배 주겠다 이렇게는 못 써주지만 최소한은 지장까지 찍어서 그 중간에 그 원금을 찾아갈 때에 뭐 힘들 수도 있고 또는 제 그림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느냐 그래서 써주겠다. 이건 지금 내가 이걸로 이게 현재 이거 자체가 베이스 캠프 꾸리고 있는 건데 이게 본격적인 어떤 본 게임이 아닌데 안 써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써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이 800만 원에 백호 하나씩이라도 사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림에 대해서 워낙 모르니까 그 그림은 원래 상위 1%들의 어떤 그런 전문 컬렉터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지 중산층도 그림에 관심을 못 가져요. 중산층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미술 투자에서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최근에 대략 제가 검색해 보니까 3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화가의 그림을 그걸 사요. 어떤 회사에서 사는데 그 지분 500개인가 나눠요. 이렇게 500개인가 1000개인가로 나눠. 그러면은 2%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그림이 현재 2억이다. 그러면은 2억을 몇 억이라고 그럴까?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억이야. 그러면 1억을 이제 500개로 나누면은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20만 원인가요? 20 곱하기 500 하면은 계산 좀 아무튼 알아서 계산하세요. 제가 뒤에 공이 하나 둘 붙는 거 좀 계산이 아직 빨리 안 되는데 어쨌건 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간에 그걸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갤러리에서 그 그림을 그 지분 투자자들의 돈으로 그 그림을 얼른 사는 거야. 이제 오를 것 같은 걸 사서 이게 이제 10억으로 올랐으면은 8억의 차익이 남잖아요. 9억, 1억짜리가 10억이 됐어. 나중에 뭐 한 5년 후, 10년 후에. 그러면 그 차액인 9억에 대해서 일부 그 갤러리에서 한 1억 정도 챙기고 8억 정도를 그 지분자들에게 그 해당 지분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벌써 우리나라에 한 서너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것을 부르는 명칭도 있고.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가 산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보지도 못하잖아요. 단지 그 지분에 대한 이익만 오고 이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갤러리에서 그 그림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 갤러리에다 걸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 갤러리에서 내가 이 그림 지분 투자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관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갤러리에 가서. 지금 이런 식의 투자도 있는 마당인데 그리고 이런 것이 금 투자나 주식 투자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데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뭐 한 10배 정도가 아니라 기본 100배 정도가 예상되는 투자다. 나에 대한 이 투자는.
근데 어쨌건 그 원금에 그림을 안 가져가더라도 그 원금에 어쨌건 연이율 24% 정도는 보태서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그것도 뭐 기한도 없어. 그냥 언제든지 그 정도는 돌려줄 수 있다. 그냥 뭐 한 달만 맡겨도 그냥 그 맡긴 돈의 24%가 가는 거고 5달을 맡겨도 가는 거고 적립된 거 그냥 제가 뭐 은행처럼 그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렇게 지장을 찍어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요 일주일 내로 현재 총액 5억에서 남은 20개가요 일주일 내로 다 소진될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 주변 사람한테 그림을 사게 만들고 싶은데 그 얘기 꺼냈다가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오늘 그 상담 전화 통화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은 그거를 종이로 써줄 수 있다. 매달 얼마씩 주는 거에 대해서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번에 그 원금 보장 그거는 뭐였냐면은 자기가 실종되거나 먼저 죽었을 때 자기 주변 가족들에게 그 원금을 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배를 주겠다고 보장을 한 거고 이번 건 좀 달라요. 2배가 아니라 이번 건은 뭐냐면 자기가 투자하다가 이 원금이 보장이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 25%를 해서 내가 개인 채무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민사적인 그 법적인 효력이 있게끔 그렇게 내가 계약서를 써주겠다라는 것이죠. 좀 갈수록 좀 이런 이야기는 길게 할수록 좀 그쵸 짜증나죠. 좀 구질구질하고 좀 그런데 어쨌건 뭐냐면은 그분들은 그 종이 쪽지 하나로 좀 더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밤에 가끔 영화 채널을 보다가 잠을 자는데 조시 웨일슨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던 그러니까 그게 전체 스토리 영화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남북 전쟁 할 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남부군에 이제 굉장히 잘 싸우는 이제 용병이었고 남부군에 대장이 있었는데 이 대장이 배신을 한 거예요. 이 대장이 항복을 하면 이제 북부군이 이제 유리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하고 그러면 내 부하들한테 내 부하들 죽이지 말고 잘해줘라. 잘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해줄 줄 알고 이제 이 항복을 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그 영화 스토리가 그래요. 북부군이 약속을 안 지키죠. 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남부군을.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포함된 그 군대를. 그래가지고 그 영화상에서 한 몇십 명이 죽어요. 몇십 명이 죽고 딱 2명이 살아남아.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나이 어린 그 한 명이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한테 대장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면서 같이 도망을 가죠. 같이 도망을 가서 이제 북부군이 이제 살아남은 잔당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죽이려고 거의 한 30명을 파견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현상금을 걸어요. 그래서 막 인디언들도 클린트 이스트우드, 조시 웨이즈를 잡으려고 하고 막 하는데 잡으려고 할 때마다 다 죽는 거야. 이제 워낙에 총을 잘 쏘니까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뭐 2명, 4명, 5명씩 다 죽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공경에 처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인디언 구역으로 들어갔는데 이 인디언들은 북부군도 아니고 남부군도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여기는 자기 구역이라는 거야. 그런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우드가 구해줬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여기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 인디언은 안 봐줘. 원래 우리 땅인데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두 남자를 데려가서 이제 땅 속에 머리만 남겨놓고 묻어놨어 이렇게. 근데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제 뭐냐면은 조시 웨일즈 그에서 그 인디언들하고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당신들이 힘들 때 쉴 수 있는 쉼터로 제공을 해주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착하게 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기 김대중 대통령 사진에 나오고 태극기 붙여놨죠. 태극기 부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어떤 하나의 뭐 애국 아무튼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자 어쨌건 그때 이제 인디언 대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영화에서.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인디언들이 맞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인디언들이 왜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는 니네들은 니네 엄마도 파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서부 개척 시대에. 그래서 제가 참 그 크레이지 호스라는 그 인디언 영웅도 좋아하고 좀 그래요. 북미 인디언들이 이제 우리 조상하고 결국 같은 조상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서부 영화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제가, 자 그때 그 인디언이 조시 웨일즈의 말을 딱 듣고서 눈빛을 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혼자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농사 지을 그 일꾼이 지금 땅속에 이미 죽기 직전인데 이 사람을 구하러 온 거예요, 혼자서. 예전에 그 서희처럼 이렇게 말로. 그런데 이제 말에서 진심이 느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 조건을 제시하니까 인디언 추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말에서 그 대사는 다 까먹었죠. 너의 말에서 진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속을 지킬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아시죠? 피를 서로 이렇게 섞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기 전에, 그 손을 이렇게 잡기 전에 인디언 추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백인들은 자꾸 뭔 계약을 할 때 종이 쪽지를 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한다는 거야.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 종이 쪽지대로 지킨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 자체가 이게 뭔가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데 마치 그런 거 아시죠? 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험에 사인했는데 잘 안 주는 거 아시죠? 뭐 특약사항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거는 암이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거는 우리가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형태의 암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요,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거죠. 많은 것도 그때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백인들이 뭐 이렇게 계약서 쓰고 이런 거는 그런 거 종군위안부 계약서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서 이게 납치해 갔지만 말로는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들한테 무슨 표를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 표를 모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군위안부한테. 무슨 영화에 보면 빨간색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이렇게 토큰 같은 거지, 일종의 종이로 된 토큰인데, 예전에 우리 버스 탈 때 내는 그것에 한 4배 정도 돼요. 요만하더라고, 영화상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끝나면 너가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가 이걸 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군 위안부한테. 그러면서 이제 힘들지만 위안을 삼는 게 그래도 일본군의 속노예가 되었지만은 위안을 삼는 게 그 종이 쪽지 하나씩 받으면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해방되기 전에 거의 다 학살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종이 쪽지 주죠. 종이 쪽지 주죠. 근데 안 지키려면 안 지킨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도. 안 지키려면 안 지키는 거고 지키려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뼈가 각골난방한다는 거예요. 각골난방. 뼈에 새긴다는 거예요. 뼈에.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인디언이 종이에 적는 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시 웨일즈하고 피로써 이렇게 딱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는 못 빼기는 사람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걸 확인했음에도 이제 변심하는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뭐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도 판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어떤 계약서를 쓰든 투자를 하던 간에 잘 될 회사에 투자를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잘 못 됐을 경우엔 또 도망가잖아요. 그 사장이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어찌되었건 100개월 할부가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년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거의 8년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돈을 조금씩 넣으면서 3년 후에 정말 부동산 투자에서 미술품 투자로 전환된 어떤 사람이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3년 내에 그 사람이 저한테 몇십억 원어치를 그림을 사게 될 거다. 100호짜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 5천에서 8천만 원 가격으로 100개 정도를 사갈 거다. 50억에서 80억이잖아요. 그럼 정말 3년 내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매달 8만 원씩 넣으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8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면은 38, 24 2천은 안 넘죠? 200 얼마죠? 아마 100만 원대죠. 그렇죠. 800만 원이니까 8년에 800만 원이니 뭐 100만 원대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쯤 내고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확인이 안 돼. 그럼 빨리 발을 빼면 되잖아요. 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200만 원 쌓인 거 주세요. 그럼 거기다 24% 이자 붙여서 제가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저한테 돈 달라고 하겠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미래의 기대치, 보상은 아주 큰데 그 전체 과정을 지켜보면서 돈을 넣을까 뺄까 할 수 있는 투자가 어디 있냐고요. 100개월 할부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수익률을 계산해 가면서 매달 약속된 8만 원만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인디언의 말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걸고 자기 전체 인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최재분 교수 저 다시 듣기 좀 해야 되겠네. 최재분 교수의 이번 주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하고 일요일 아침 6시에 KBS에서 이제 경제 세미나를 하죠. 최재분 교수가 요즘에 좀 살짝 업그레이드된 4차 산업혁명 포노 사피엔스 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인블리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홈쇼핑까지 차려서 지금은 뭐 그때 무슨 음식 곰팡이 사건인가 아니면 분유 녹슨 사건인가 아무튼
식품에 뭔가 문제가 있었가지고 이제 그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인불일 거야 아마.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마 자기가 잘 아는 분야만 계속 했으면 자기는 망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식품 분야에 왜 손을 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제 최지봉 교수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점검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점검이 되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점검이 되는 걸 제공해줘야 되겠죠. 제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로 보면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8년, 9년간 저를 점검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림을 산 거고 한 건데 자, 인블리 말고 중국에 뭐가 있어요. 그 친구는 뭐 자, 인블리가 1년에 한창 때 1년 전 그 매출액이 1,700억이었대요. 1,700억. 그 쇼핑몰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음식 사건으로 망했는데 1,700억이 아니라 거의 뭐 몇백 조? 뭐 조 단위로 파는 중국에 이제 이렇게 SNS로 물건을 파는 또 대단한 어떤 누가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인블리 얘기를 꺼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파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를 믿고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는 자기가 팔 물건을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화장품을 하나 고르더라도 자기가 팔 물건을 한 가지 고를 때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친다. 내 전체 인생을 걸고 나는 상품을 선택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망하죠. 자기가 팔아야 될 물건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 팔리잖아요. 전에 우리나라 그 CF 광고할 때 그 다음에 이 CF 광고할 때 누가 유인촌 씨였나? 고두심 씨인가? 오래돼서 헷갈렸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탤런트가 자기가 그걸 직접 써보고 좋다는 판단이 들 때까지 CF 계약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파트 광고할 때 레미안인가 광고할 때 그 여자 배우가 직접 살아보는 그 과정이 CF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직접 써보고 설득이 돼야만이 이게 촬영을 할 때 이 멘트에 믿음이 실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직접 써보세요, 타보세요, 뭐 이러잖아요. 자동차 같은 거 팔 때도. 그리고 그것을 직접 써본 사람을 CF 모델로 하고 이렇게 하죠. 그 표정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그대로 보이니까. 근데 이걸 원래 미국의 어떤 CF를 찍는 배우인가 CF 아무튼 영화 배우인가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찍는 모든 광고는 그게 제품이 됐든 제품이겠죠. 뭐 먹는 거가 됐든지 간에 상당 기간 써본답니다. 상당 기간 써보고 자기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참 좋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가습기 메이트 때문에 그 가습기 그 물 소독제, 살균제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 선전했던 탤런트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누군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 사람 죄책감 들까요, 안 들까요? 자기가 선전한 제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그 사람 심정 어떻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그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어쨌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다는 저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뭐 가격을 어떻게 올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거의 지켜질 겁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조금씩 그 몇 프로 몇십 프로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금액이. 왜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5억으로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2억이 한꺼번에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6억이 돼 버리잖아요. 그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에 10월 달에 그렇게 하루 사이에 막 들어와 버렸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마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표할 시간도 없이 들어오는 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있지만 대략 제가 이제 이 영상 하단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약속이 지켜질 겁니다. 이상입니다.